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대 급등이 나오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지수 선물 3대 지수 모두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는 빅 이슈가 있죠. 자,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워싱턴 DC 야외 무대에서 취임식을 가집니다. 드디어 정권 교체 순간이 온 건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현지 시각으로는 낮 12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는 좀 변화무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해왕 마스터 일주일 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조금 피곤하신 건 아니죠? 아, 네.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취임! 이제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는 날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미증시가 신고점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신고가 갱신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왜 미증시, 코스피가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해답을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이 또 드릴 전략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왕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상품별 전략 확인하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현재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옐런 차기 재무부 장관이 이 스티뮬러스 부양책에 대한 큰 액션을 발표를 하면서 달러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골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쯤 9시 50분 기점으로 골드가 하락 전환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 0.43% 상승해서 1,848.2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오늘 매수 나왔습니다. 자, 골드 어떤 부분에서 매수 들어가면 좋을지 지금 자리값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조정에 대한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기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입 단가가 다시 한번 재진입 포스가 들어가려면은 1,84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 유효하다는 점, 이 점만 인지하시길 바랄게요. 지지 자리에서 재차 매수 반등에 대한 값이 유효하다.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왜 매수에 대한 단가가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 지금 일단 1,840달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골드가 오늘 40달러 자리를 내줄지가 궁금한데 지금부터 그 전략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사실 이제 전일부터 제가 골드를 좀 매수를 보고 있었어요. 옐런에 대한 어떤 약달러에 대한 기조?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제가 오늘 의미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자, 10년물 국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먼저 좀 체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지아주. 자, 조지아주 발표 이후, 잠시만요. 화면 잠깐 돌려주세요. 네, 자, 조지아주 다시 한번 발표 보도록 이후.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1.101 달성하고 있죠. 이거 조정 내려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골드는 상승 조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골드는 내려간다. 근데 지금은 단기 조정이 눌리고 다시 재반등이 들어갈 것이다. 이 예상 코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골드가 상승분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골드는 올라간다. 네.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은 내려온다. 지금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단기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는 금값이 매수가 유효하다. 이 부분은 포커스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간단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장기 포인트를 제가 집중을 하는데 자, 이 관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채 금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진다. 자, 수익률이 떨어지면 골드가 올라간다. 그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네.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 1.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단기 하락이다. 하락 후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거꾸로 뒤집으면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다. 이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앞으로 골드는 중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매도 구간의 확보가 굉장히 커요. 여기 왼쪽 차트 보이시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더. 이 가능성이 높아요. 대입을 그대로 하세요. 지금 여기 구간입니다. 약반등 구간.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요. 국채 금리가 1.5%까지 오르는 건 어제 또 한 번 명분화가 됐습니다. 뭐냐? 옐런. 돈을 풀겠다. 자, 옐런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차기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이죠. 네. 재무부 장관에서 뭐가 필요해요? 부양책이 필요하면. 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네. 그죠? 근데 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연준이요? 은행? 그죠? 연준이 가지고 있죠. 중앙은행이 돈을 주는 거예요. 네. 독립기관이랑 항상 얘기합니다. 정부랑. 재무부는 돈이 없어요. 빚더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옐런 입에서도. 미국은 빚더미다. 그쵸. 하지만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네. 그 발언을 꺼냈었어요. 그만큼 빚이 많지만 지금 달러가 더 필요해. 왜냐? 뿌려야 되니까.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 그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국채 공급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채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방향이. 골드 가격은 앞으로 방향성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결론값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은 조정적 상승이다. 예,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틱 차트에서 본 거는 관점이 단기 매수 관점인데 지금 단가가 추세 지지가 점점 올라가면서 단가에 대한 포인트 계속 올라가죠. 이 지지대를 그리시길 바래요. 지금은 뭐예요? 1841포인트 매수가 유효하다. 계속 변경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파동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성립하는 기준을 확 잡아야 돼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지만은 사실 이제 골드값에 대해서 큰 변동을 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골드값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 골드 자리값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1,840에서 1,841달러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골드가 해왕 마스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신 기사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골드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골드 이 국채 수익률이 당분간은 조정세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골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잘 챙겨 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오늘 또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뜨는 기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일이 지금 이 56달러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 예상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고 또 대규모 부양책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외신 기자들은 이 오일 가격이 56달러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일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1.5%가량 상승하면서 53.77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일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떤 자리 보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일 급등세 나오는데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단기 파동 지지 내려갈 때까지 이 채널 구간에 대한 형태는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53.40 매수 유효합니다. 네. 53.40. 53.40 매수 유효한데 네. 이 자리는 조금 차트 상황이 달라요. 뭐냐면은 익절에 대한 구간이요. 이 신고점 갱신하면 바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채널에 대한 상단까지 유효하지가 또 않아요, 타점이. 이 부분이 익절 자리가 달라요. 아까 골드 차트랑은 좀 다릅니다. 골드는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양봉의 형태, 일봉에 대한 고점 형성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오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일은 지금 차트 형성이 기술적 분석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지금 매수 자리가 유효한 거는 53.40이다. 53.40이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값이 좀 필요해요.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너무 추격성으로 가고 있으면 안 돼요. 초단타 트레이딩 막 10틱, 20틱 먹는 거면 유효하겠죠. 근데 그런 게 항상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 약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강세 가능성이 시사되는 반대 오늘은 단순히 추세 따라 가겠습니다. 데일리 파동으로. 네. 53.4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3.40 자리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정고점 자리는 못 넘을 것이다. 그럼 그 자리가 53.94달러 맞나요, 회장님? 네, 잠시만요. 네, 전략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지지 평가가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눌릴 때까지 대기를 들어가야 돼요. 눌릴 때까지. 유가 상황 보시면은 눌릴 때까지 대기 들어가고 지지가 이루어지면은 그다음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노란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 해외 선물에 대한 원칙 매매. 너무 어려운 원칙 아니요, 내 매매할 때 자신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해영 마스터님의 원칙은 뭐예요? 저요? 안 보이면 하지 말자입니다. 네. 관방하자. 네, 저는 시장이 안 읽히면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렇죠. 내가 좀 읽을 수 있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놓일 때 보자는 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네. 오늘은 보이나 봐요. 오늘 사실 이제 제일 보이는 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 미증시는 너무 뻔해서 네.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놓이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 네, 거니까 기대됩니다. 좀 재워놓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칙에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네. 손익비 구성이에요. 음. 손절과 익절에 대한 구성 포인트를 제대로 쥐자 이겁니다. 그럼 거기 원칙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채널에 대한 구성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왜냐면 60분봉 파동에서 대비를 보면은 일단 지지를 한 차례 받았어요. 이 구간대에서.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진폭을 좀 더 추가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진입 단가가 틱 차트에서 파동에 대한 채널을 그리는 이유는 손절과 익절에 대한 구분, 손익비 구성을 먼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진입을 여기서 해봐요. 익절이 끊기는 자리가 맥시멈으로 놓이는 게 54 넘어서 그 부분인데
지금 손절에 대한 위치값은 40까지 봐야 된단 말이야. 일단 애초에 손익비 구성이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 현재 매수를 들어간다면. 그럼 눌림 후 지지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진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는 손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성돼요. 그럼 익절에 대한 진폭이 길어지고요. 이 구성만 보고 승률을 반반만 가져가더라도 손익비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누적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됩니다. 우린 못 기다릴 뿐이야. 40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단순히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채널을 그리는 이유는 당일 진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손익비 구성을 하고 진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손절과 익절에 대한 구분, 이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하면 하신 분들일수록, 파생을 많이 하면 하신 분들일수록 공감을 하실 거예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시장인 만큼 손익비 구성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가는 53.40 눌릴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특히 손익비 구성을 조금 잘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3.40달러 선이 유효하고 지금 53.76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이 0.3달러 정도의 눌림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바로 체크해 볼게요. 저희가 다음으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나스닥인데 자, 오늘 나스닥 굉장히 기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3시간 정도 앞두고 있네요. 함께 뜨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탁 퓨처, 이 지수 선물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와 JP 모건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니 나스닥 1.1% 상승해서 13,128.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팻말로 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나왔습니다. 3연속 매수네요. 일단 어떤 자리값 가지고 계시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게 개장 파동 때 날아갈 가능성 높아요. 오, 이거- 기대되네요. 이게 지금 네.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채널이고 이게 없어요. 오늘 그냥 신고점 갱신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신고점 갱신하는 건데 지금 지지 유효 구간이요.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게 13,080포인트입니다. 13,080포인트. 근데 문제가 네. 지금 고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거 그냥 뚫고 올라가면요. 이게 문제가 커져요. 이게. 그 다음 자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자리값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해요. 이게 지지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합니다, 저항이. 저항을 받고 눌려야 돼요. 나올까요, 저항이? 아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손익비가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그냥 뚫고 올라가면은 대기 구간에서 이 보조지표값 갖고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RSI 이제 39가 밑에 내려갔을 때 저점 포인트 그냥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중요해요.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들 RSI 한 번도 안 눌렸죠. 그죠? 그 일본봉에서 상승하려고 시동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힘 응축하고 있어요. 오늘 예. 그냥 지금 신고점 벌써 나왔네요. 오늘. 나스닥 오늘. 32. 네, 오늘 신고점 나왔습니다. 네. 네, 나스닥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네, 개장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이제 이게 시작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네. 오늘 개장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신고점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오전부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으키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3,080포인트 지지값이 유효한데 지금 이 단가도 안 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거 그냥 날아가면요. 이 추격성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힌트는 뭐냐면 지금 RSI가 한 번도 안 눌렸다는 거야. 이거 한 번 눌리면 저점 파동 만들어요. 그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보조지표, 추세 보조지표 아시죠? CCI, RSI 이것만 아셔도 저점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값을 잘 잡아야 돼요. 일단 단가상 보이는 거 13,000
80포인트인데 이거 안 올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네. 일단 미장 좀 이따 개장할 때 자세하게 속보 전해드리면서 지금 제가 뭘 설명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오늘 13,080포인트 진입 가능한데 이 자리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식이 지금 이 미증시가 굉장히 그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나스닥 전략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이제 좀 천천히 릴렉스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지금 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미증시가 왜 오를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 실물 경제는 정말 안 좋은데 그냥 돈을 풀기 때문에. 근데 우린 구체적인 답을 꺼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 떨어질지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더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려면은 이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일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신고점 갱신을 계속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단은 미증시 나스닥 차트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상승분이에요. 자, 회장님 이거 더 오를까요? 네, 가능성 높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집중하시길. 자, 지금부터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나스닥 차트 방금 보여드렸는데 기억을 하시길 권유드려요. 그 차트에 대한 물건은. 자,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외우세요. 웬만하면. 자,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실질금리가 나온다. 외우세요. 경제 기본 상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 값을 대비를 해서. 자,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자, 명목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해준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0에서 0.5인데 0.5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금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뜻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이게 별 10개입니다. 별 10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몇 프로예요? 2%예요. 빼면 몇 프로 나와요? 몇 프로 나오나요? 1.5%요. 네, 마이너스 1.5% 나오죠. 네, 마이너스 1.5%. 이게 지금 실제 금리예요, 미국에. 외우세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형태에 대한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실질금리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지금부터 들어갈 내용이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거는 자금이 예탁 자금이 쏠리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죠? 어떤 재화를 하나 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우스를 재화로 뜻하도록 할게요. 가만히 냅둬도요, 이거는요, 가격이 올라요. 1년 뒤에. 이 노트북으로 할게요. 이 노트북은 1년 뒤에 가격이 올라요. 근데 현금은요, 가지고 있어도 안 올라. 그죠?
왜냐면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펼쳐지냐? 사재기 현상이 펼쳐져요. 뭐냐면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지금 사재기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좋은 투자처로 옮기기 위해서. 사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투자의 조건이에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높여서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에요. 그게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이 거품이 끼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올랐다.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이제 미증시를 보는 코스피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시가 꺾이려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결론만 좀 내어드릴게요. 1차적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지금 예탁 자산보다는 이제 증시나 부동산의 자산 버블에 대한 형태가 낍니다.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예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탁을. 적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목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물가는 더 올라. 그러면은 자산 버블의 형태가 끼는 그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증시가 꺼질 만한 여건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자,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요, 현금은 녹아내리고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가 드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격은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재화 이런 걸 뜻해요. 현금이 아니라. 돈이 여기로 쏠리고 있는 거야.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 4천 달성하면서. 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더리움도 올라간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네.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공급량을 찍어내기 때문에 낮아지는데 금리가 싸고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이 난데없는 대로 쏠리는 거예요. 주식과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외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다. 자, 그러면 증시가 지금 신고점을 갱신했죠. 네. 여러분들. 자, 이게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힌트를 제가 전혀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네.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인플레가 올라가요. 인플레가 떨어져야죠. 떨어진다. 그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반대로 얘기했죠. 완전.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0.5%, 2%, 그럼 마이너스 1.5%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인플레가 떨어지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인플레가 1%로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0.5% 되면서 자산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증시가 그때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성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패드에 의한 정책이, 그리고 재무부, 옐런에 대한 정책이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정책이 이 가능성을 시사하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지금 얘네 하는 거 보면은 절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증시가 더 상승할 거다. 시장의 관측이 그래요.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걸. 야, 2.5%까지 올라도 돼 하고서 용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가 더 오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 현상 때문에. 너무 간단한 이치죠. 외우세요. 그럼 실질 금리가 빠지는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1.5%인데 지금 미국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진다면은 증시가 눌러앉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적인 측면이 확 들어설 가능성이 높죠. 자본이 또 이동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어제 옐런 발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빚 우려할 때 아니야. 통 큰 지원 없으면 장기 위험. 오히려 더 위험해. 야, 지르자. 더 이거예요. 이거 더 지금 돈 안 쓰면 힘들어. 우리 지금 빚 걱정할 때 아니야. 자, 옐런이 비둘기예요. 되게 이제 돈을 풀자는 주의가 강한 사람이긴 한데 지금 완전히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제 달러 강세기죠?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건 좀 이따 유로 볼 때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일 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증시를 매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고점 그냥 달성하는 거죠. 일단 제가 간다는 포인트는 어디였어요? 13,6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놓인다. 라고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다. 지금 증시가 자산이 버블이 끼는 거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버블이 끼는 이유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5%로 마이너스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왜냐?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간혹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주식을 안 하신 분들도 하시는 경우가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주변만 해도 네. 계좌를 그렇게 개설하더라고요. 그죠. 제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혜왕아, 내가 현대 자동차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원래 그런 거 하는 애 아니었잖아. 왜 갑자기 그런 거래? 남들이 하길래.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적금의 형태라든가 예치금의 형태가 너무 이제 저금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모두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죠.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값이 나오는 주요 요소는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거예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용인하고 있어요. 2%에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초에 테이퍼링 나오고 뭐 얘기 나오죠. 명목금리 올릴 생각 아직 없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 이 상태는 유지예요. 유지. 그럼 이것만 올라가면 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버블이 더 쌓이는 거죠. 네. 증시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게 명목금리가 올릴 때, 즉 테이퍼링을 시도하려는 제스처를 취해버릴 때 자금이 싹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스처가 나오냐는 거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테이퍼링 나중에 실제 발표 들어가면 증시가 그때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기본 룰이에요, 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이 기준 하에 내세워야 됩니다. 페드 회의를 내용을 봐도 이 기준이고, 그죠?
바이든 정권이 제안을 하더라도 이 기준이고 앞으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하더라도 이 기준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냅두겠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페드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AIT라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걸 명분화시키고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도 괜찮아 하면서 증시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죠, 얘네는. 오히려 실물 경제 살리기 바빠요, 미국은. 거품인 거 알아요. 그래도 이걸 용인하겠다. 그럼 거품은 더 발생할 겁니다. 일단 1차 고점이 13,6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큰 저항점이 하나 연결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내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대입을 못해. 그죠? 근데 오늘 이해하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시장의 척도입니다. 척도예요. 금리를 내세우기 위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장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 기준 근거로 금리를 정하고 통화 정책을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 개장할 시간입니다. 개장 함께 체크하고 올게요.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8% 상승해서 31,017포인트, S&P 500 지수 0.58% 상승해서 3,821포인트, 나스닥이 역시나 가장 큰 폭의 상승세 올려주고 있습니다. 1% 상승해서 13,3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유로 FX 제외하고 모든 상품들 올라주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 0.57% 상승해서 3,8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 1% 출발했습니다. 13,1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 1.34% 올라주면서 53.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1%대 상승 올라주고 있습니다. 1,859.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하락세입니다. 0.24% 하락해서 1.2111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1분봉상 켜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왕 마스터가 말씀해주신 그 13,080달러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오늘 지금 양봉이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뭘까요? 네, 지금 개장 파동이기 때문에 엄청 흔들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개장 파동 보면은 네. 어쨌든 매도 내릴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지금 단가상 아까 이제 13,080포인트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려와야 돼요. 13,130?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거 절대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격은 안 중요해요. 하는 걸로. 추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된통자 당해요. 자리값이 안 좋으면요. 네. 이거는요. 무섭게 당해요. 무섭게. 좋은 자리값을 잡아야지 좋은 네. 익절 자리가 나온다라고 평가를 드릴게요. 지금 개장함과 동시에 상승 출발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 힘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가 사실 기대를 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진짜 들이대면요.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네, 지금 오히려 13,456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일분봉 상에서. 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게 지금 시장 상황이요. 이게 개장과 동시에 이제 바이든 이제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막 실려 있다고. 야, 이제 부양의 시대인가? 어제 옐런까지 그렇게 펌프를 네, 했는데 지금 펌핑을 계단 했는 그리면서 상태인데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냥. 이거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포인트인데 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리스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지지 포인트 13,080포인트 올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 쓸데없는 데 잡으면 이런 데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장대 음봉과 양봉이
시장이 계속해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아, 그죠. 당연히 이제 지지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무조건 대기하라는 겁니다. 대기. 13,080포인트까지. 80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아니요, 와요. 여러분들. 그 안 오면 안 하면 돼. 안 오면 안 하면 돼. 위험을요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말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위험. 여러분 리스크 가지고 뭐하러 매매해. 네.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지금 아래 꼬리 너무 길게 달고 있어서 일단 오늘 지금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80포인트까지 지켜보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세하게 개장 이후니까 혹시 나스닥에 대해서 전략이 좀 달라졌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이제 지지가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제 전략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개장 전에 여기 저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앵커님? 네. 아, 여기 저항을 받아야지 13,080포인트가 전략이 세워지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저항을 받아야지.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 자리. 그래야지 13,080포인트에 대한 어떤 자리가 지지값이 나오는 데인데 지금 뭐냐면은 이 채널이 상당히 이탈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추세에 대한 채널 폭이 변경이 됐다는 걸 시사해 버리는 거예요. 좀 더 가파르게 더 치고 가겠다 그냥 오늘 이 가능성이 시사돼 버린 겁니다. 아, 오늘 나스닥 정말 자, 또 신고가 갱신했죠 방금 전에. 13,140포인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RSI 하방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게 좋은 자리 값이에요. 지금 가봤자 의미 없습니다. 지금 계속 신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네. 이거 진짜 무서운 네. 속도로 갈 거예요. 오늘 신고점 갱신하고 일봉상 관점 지금 보세요. 54포인트. 네. 말씀하는 순간마다마다 신고점이 경신되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매도 보면 죽는 장 이겁니다. 매도 보면 죽는 장 시장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 변경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와 기가 막히네요 지금. 지금 근데요, 전 이런 네. 자리 진짜 싫어요. 와 60포인트까지 지금 네. 찍었거든요. 이게요, 개장 전 좋은 자리 값을 잡고 있다면은 네. 의미가 있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좋은 자리값 포인트를 안 가지고 그냥 가버린다면은 전 이런 자리를 선호 안 해요. 왜냐, 너무 위험하거든. 이제 개장진폭이라고 해갖고 이제 휩쇼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게 발생량이 굉장히 높아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한번 흔들고 가. 그런 장이 많아. 이제 미장은요.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지값 올 때까지라든가 어떤 보조지표 값에서 명분을 가질 때까지 네. 진입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지금 근데 7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어요. 네, 지금 오늘 이거 신고점 계속 갱신할 겁니다. 이 방송 중에 이렇게 나스닥의 시세 분출이 나오니까 저까지 좀 재미있고 흥분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네. 혹시 뭐 사두셨나요? 아무것도 안 샀는데 왜 이렇게 네. 나스닥에 이제 그쵸. 네, 누가 보시면 사두신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건 한번 없고요.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까지. 선물은 제가 안 하니까 좀 네. 아쉽네요. 이럴 아니, 때. 주식을 사두셔도 뭐 오르는 거니까. 아 그런가요? 네. 나스닥 주식은. 그리고 내일 이제 코스피가 이제 굉장히 내일 기대가 코스피, 되죠. 코스닥 좀 좀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죠. 네. 이게 증시가 양봉 마감으로 네. 끝난다. 그러면 시초가부터 환호성이 터질 거예요. 진짜. 야, 이제 우리 오늘 종목 잘 오르겠구나 네.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좀 찾아보고 자야겠어요. 네, 근데 제가요 하나 네. 힌트는 드릴게요. 어떤 힌트요? 이게요. 네, 이제 코스피도 한번 조정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미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제 노란톡에서 이제 글로벌 시황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네네. 여러분 지금은요 금융의 척도가 글로벌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미증시 오르면 코스피 오릅니다. 왜 그래요? 한미 금리가 스프레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하죠. 네. 한국 금리, 미국 금리 누가 높나요? 한국 금리가 더 높아요. 예, 그러면은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 스프레드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미증시가 신고점 갱신하면 한국 증시도 신고점 갱신합니다. 그럼 내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하셔도 코스닥, 좋습니다. 천스닥 가능할까요? 네, 오늘 근데 양봉 마감이 이루어져야죠. 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나스닥이 어디까지 가능성이 놓이나요? 와, 이건데 네. 제가 주봉 관점으로 항상 설명드린 게 있어요. 구봉으로. 제가 정말 네. 이거는요 진짜 이 노란톡에서 미리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 힌트 좀 주세요. 이거 13,500까지 갔는데 지금 다 와갖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13,500까지. 여기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네. 이 구간 때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13,500까지는 쉽게 달성할 거다.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13,500까지? 아니 이거는 뭐 이제 조만간 달성하겠죠. 다 왔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그럼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아, 근데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 제가 포인트를 네. 자리를 잡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노란톡에서 제공드린 거 중장기 포인트는 이런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제일 좋아요. 주봉 차트죠, 저게?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로. 네, 이런 자리가 제일 좋아요. 심지어 최근에 제공했던 건 조지아주 때. 선거 때. 조지아주, 네. 12,510포인트 이 자리. 이 자리 장기 자리 유효하다. 네. 그죠?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지금 단가 달성이 13,600포인트라고 제가 열려요. 여기서 저항이 크게 한번 봤습니다. 기술적 분석 좋아하죠, 여러분들.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뭐냐? 하모닉 패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베어리시. 굉장히 기억하시죠? 좋아하는 베어리시. 패턴이에요, 네. 이거 그때 설명했어요. 앵커님 네.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요, 베어리 씨. 네, 그것만 기억나시죠? 네. 13,600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600. 네, 지금 다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 저항대 하나 놓여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러면 이때 눌림 장세 한번 연출될 가능성 높다. 이것만 좀 시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코스피도 그때는 한 번은 눌림폭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한 번쯤은 정리하고 다시 재매수 관점을 또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옐런이 전일 얘기를 했죠. 돈이 더 풀겠다. 우리는 바이드노믹스 할게. 근데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 모든 상품을 다루시는 분들 이런 글로벌 시황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몰라? 노란톡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늘 중요한 것도 설명했잖아요. 실질금리.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 네. 실질금리. 이게 기준이에요. 이런 것부터 알아가셔야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새 노란톡 보면요. 요새 제가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이런 추천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배워보자고요. 근데 지금은 미증시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을 배운 건 뭐냐? 실질금리를 배운 건 뭐냐? 버블을 즐겨라 이겁니다. 미 정부도 네. FOMC도 이걸 막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80포인트 넘어서 90포인트 달성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그죠? 네. 이번 달 27일 전까지는 상승 랠리 더 들어갈 거예요. 27일 전까지. 왜냐? 그때 페드웨이 있잖아. 아. 페드웨이 한번 점검하고 가야지. 거기서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바로 폭락인가요? 테이퍼링 절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테이퍼링은 절대 나올 수 없고 네. 그때 국채위기가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떤 관점이 한 번은 성립이 되는지 그때 한번 체크를 들어갈 예정이고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는 상승 구도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회왕님 부양책이 또 잘 원활히 진행될까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이전 작년 9월에 상하원 격돌될 때가 상황이에요. 그죠? 상하원 격돌될 때 상원이 반대 나 안 해 내려가 그래 다시 잘해보자 올라가 펠로시 안 해 다시 잘해보자 올라가 이게 시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블루웨이브 완성됐어요. 이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의 이전만큼 충돌은 없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세요. 글로벌 시황 매일 제공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제 견해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9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오늘 이 방송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2시간 반 뒤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공개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략에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개편하고 이제 처음 우리 해왕마스터와 방송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네. 소감 어떠셨어요? 딕션이 올라가네요. 오늘 텐션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PD님이 BGM을 제대로 깔아주니까 저까지 막 업이 돼가지고. 근데 또 오늘 또 이제 네. 주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내일 또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제발 많이 났으면 그 좋겠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네. 어쨌든 뭐 바이드노믹스 들어오니까 이제 또 흥분의 도가니가 이제 또 증시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오늘 기초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버블이 일어나는지 지금 왜 더 즐겨야 되는지 왜냐 이 눌릴 수 있는 실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을 안 하면 네.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강의가 참 그죠. 의미가 깊었던 게 증시가 너무 버블이 많이 껴있고 고점을 계속 경신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해양마스터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앞으로 증시가 조금은 더 가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 파티를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